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남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지부진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발대식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구인데요.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대표자 125명과 지방분권 충남연대 대표자 30명, 도내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정치계 인사 223명 등 모두 38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유치기원 퍼포먼스와 공동 결의문 등을 낭독했습니다. 예. 참석자도 그렇고 이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충남뿐인데요.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꼭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동 결의문에서 추진위는 참여정부가 2004년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출범해 충남은 오히려 인구가 지난 5년간 13만 7천 명이나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적은 무려 437제곱킬로미터가 줄었는데 면적만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지역 총생산 또한 25조 2,073억 원이 감소해 지역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추진위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추진위는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충남도 내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만큼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유병국 충남도의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의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올린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서로 화합하는 지역적 형평성에도 합당합니다. 황량한 충남의 심장 내 신도시 활성화에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이 122곳이고 이들 기관 중 상당수는 충남에 이전함으로써 기관의 본래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수도권 가밀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 환경, 생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날 추진위 발대식에 앞서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은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일본의 무역 보복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내각이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치사율이 50% 정도로 높은 데다 충남에서도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한 50대 A씨. 증상이 악화되자 광주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서울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7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숨지면서 올해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의심 환자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확진이 나오면 이제 저희 신고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 원인에 대해서. 당시 A씨는 당뇨와 간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간질환자와 알코올 중독,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주로 어패류 섭취나 피부 상처에 바닷물을 접촉할 경우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발열이나 오한,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발견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광과 한평 지역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해수와 갯벌을 대상으로 감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 생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서 작업을 하실 때 바닷물이 상처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패류 보관이나 조리 시에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시에는 해수 사용은 하지 말고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 할머니의 51분 요리법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문해교육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자원봉사자들이 기록하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 완성했습니다. 당시 비영리 출판했지만 내용이 좋아 한 출판사의 제안으로 최근 출판이 이루어지게 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승조 지사가 기림의 날을 맞아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기림의 날이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현재 국립망향의 동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청양군청 복싱팀 소속 송화평 선수가 제49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송 선수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안동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출전해 4대1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 초 청양군청에 입단한 송 선수는 지난 4월부터 각종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덕산면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선풍기와 방충망을 설치하고 얼음생수와 모기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의 가정을 방문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비롯한 냉방기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높아 덥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홍성이 24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33도, 홍성 34도, 당진과 예산, 청양이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도 있는 만큼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어렵겠습니다. 냉방은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